안녕하세요 여러분. 지난 1편에 이어 오늘도 국가 R&D 연구비 부적정 집행 사례집의 내용을 하나하나 읽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 다른 항목들을 소개해드릴 예정인데요. 시작하기에 앞서 이 사례집이 무엇이고 또 누구에게 꼭 필요한 자료인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례집은 국토교통 R&D 올바른 연구비 사용을 위한 길잡이입니다. 연구 책임자님은 물론 연구비를 직접 집행하는 연구원과 연구팀 행정 담당자분들 모두가 부적정 사례를 미리 확인하고 연구비를 정확하게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본격적으로 내용을 읽기 전에 지난번에도 워밍업 소리를 들려드렸는데요. 오늘은 또 다른 소리를 준비했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10초 동안 편안히 들어보세요. 지금 들리는 소리는 바로 계산기 두드리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계산기 소리를 들으니 연구비를 관리하는 기분이 조금 느껴지셨나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사례를 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연구비 사용 전 꼭 기억해야 하는 사항을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지난 편에 소개드렸던 내용이지만 중요한 부분이어서 이번에도 함께 확인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연구개발비는 연구비 카드 또는 계좌이체 형태로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부득이하게 연구개발과제 협약 체결 또는 연구개발비 지급이 지연된 경우 연구개발 기간의 시작일부터 연구개발비 지급일까지 연구개발과제 수행을 위해 연구개발기관의 자체 재원을 사용한 후 연구비가 입금된 후 연구개발기관으로 계좌이체가 가능합니다. 두 번째,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기관의 재산이므로 연구비 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상황에서도 법인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연구비 카드 발급수의 제한으로 여비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 및 카드사 사정 등 연구비 카드 사용이 제한되는 특정 상황에서는 실무적으로 각 연구개발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유서, 지출 결의 등을 작성해 개인카드를 사용한 후 개인카드 사용자에게 이체하는 것을 연구비 계좌이체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건별지급기관의 계좌이체는 통합이지바로에서 거래처로 직접 이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네 번째, 종사업기간 및 단기기간 정보. 통합이지바로에 등록된 참여연구원 연화, 연물 및 연금, 예산정보 등이 협약된 사업계획서대로 등록되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다섯 번째, 연구개발비는 연구개발기간 종료일 이전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여섯 번째, 아래의 비용은 연구개발비 계상 및 집행이 불가합니다. 완급받을 수 있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에 해당하는 금액, 주류 등 유용성 비용, 동일건 중복 계상 및 중복 집행이 불가합니다. 내부자 거래, 단 내부기관 내 별도 사업자, 시험, 검사, 분석 비용, 단독 판매처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비인정된 내부 공간 및 외부 공간 임차료는 집행이 불가합니다. 일곱 번째, 세무별로 정해진 기한 내 검수 및 연구비 집행이 완료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가급적 단계 종료 2개월 전에는 전문기관에 2월 승인을 신청합니다. 여덟 번째, 연구비 계획 변경 전 전문기관 사전 승인 사항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연구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자가 참여하는 회의 중 사전에 내부 결제가 완료된 회의에 대해서는 계산 가능합니다. 10번째, 성과물 홍보,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 비용은 간접비로만 집행 가능합니다. 11번째, 직접비 사용 비율이 저조할 경우 연구수당 간접비가 불인정됩니다. 12번째, 연구실 환경 유지비에 관한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리기관은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SW 비용, 냉난방 및 환경 유지 비용의 경우 협약시 활용관리 계획을 첨부한 경우에 한해 인정합니다. 비영리기관은 연구개발기관 자체 규정에 따라 사용 가능하나 국가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직접비 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불인정 대상입니다. 그 외 불인정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순히 참여 연구자의 쾌적한 환경 유지를 위한 비용은 연구실 운영비가 아닙니다. 해당 연구자가 사용하는 공간이라는 것만으로는 연구 과제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해당 연구자가 과제를 수행한다는 사실만으로 과제와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13번째, 기관 부담 연구개발비 중 연금은 해당 연차 종료 3개월 전까지 입금해야 합니다. 잠시 쉬어가면서 커피 조금 마셔볼게요. 좋아요. 따뜻하네요. 다시 읽어볼게요. 이제부터는 연구시설 장비비, 연구재료비, 연구활동비와 관련된 실제 부적정 집행 사례들을 하나씩 읽어드리겠습니다. 각 항목별로 3개 사례씩 소개해드릴 예정이니 눈을 감고 천천히 들으시면서 비슷한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첫 번째 사례입니다. 연구장비 구매 품위를 연구수행 중에 진행했는데 단계 종료 일주일 전에 입고됐어요. 정산 결과 연구개발 과제의 종료일 2개월 전까지 구입 완료가 되지 않은 연구 장비비는 불인정합니다. 연구시설 장비의 경우 연구개발 과제가 단계로 구분된 경우에는 해당 단계인 연구 종료일 2개월 전에 구입 설치 또는 임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영리기관으로 2021년 4월 1일 연구개발 과제를 시작했고 연구 시작 전부터 임차해온 연구시설 임차료를 연구비로 집행했어요. 정산 결과 연구 시작 전부터 임차해온 연구시설 임차료는 불인정합니다. 영리기관의 경우 연구개발 과제가 시작되는 날 전부터 소유, 임차, 사용 대체하고 있는 연구시설 장비에 대해 연구시설 장비 구입 설치비를 구입가의 20% 내에서 현물로 계상해야 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 사례입니다. 원래 계획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연구개발 과제 수행이 필요한 A 연구장비를 부가세 포함 3천만원어치 구매했어요. 정산 결과 원래 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부가가치세 및 구입 설치 등에 필요한 부대 비용을 포함한 3천만원 이상의 연구시설 장비를 전문기관 사전 승인 없이 구매해 불인정합니다. 원래 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3천만원 이상이 소요되는 연구시설 장비를 새로 구입하거나 임차하려는 경우 중앙행정기관에 장해
승인이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항목은 연구 현장에서 매우 중요한 연구 재료비입니다. 이번에는 어떤 부적정 집행 사례들이 있는지 함께 들어보시죠. 첫 번째 사례입니다. 시험 설비 제작을 외부에 맡겼는데 연구비 집행은 연구 종료일 전에 했고 연구 종료 후 시험 설비가 입고됐어요. 정산 결과 구매기한 지연으로 인해 불인정합니다. 연구시설 장비와 연구재료를 구매하는 경우 자체 규정에 따라 연구 종료일까지 구매해야 합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연구과제 수행이 급하게 필요한 A 재료를 B 거래처로부터 10,000원에 구매했어요. B 거래처의 사장님은 우리 회사의 주주예요. 정산 결과 영리기관으로서 인적, 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기관 간 발생하는 비용으로 불인정합니다. 영리기관으로서 계열사 등으로 법인이 분류돼 있으나 인적, 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아니한 계열사 또는 기관 간 발생하는 비용은 연구개발비로 계상해서는 안 됩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연구과제 종료 일주일 전에 연구비 잔액이 많이 남은 것을 확인하고 이 재료를 1,900만원어치 구매하기로 했어요. 재료는 과제 종료 전일에 입고됐고 지금은 과제가 끝나서 연구에 사용하지 않고 전량 재고 창고에 보관하고 있어요. 정산 결과 과제 종료 직전에 과도하게 구매하고 연구 과제에 사용하지 않은 재료비로 불인정합니다. 직접비는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 과제를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므로 연구개발 과제 수행에 사용하지 않은 연구재료비는 연구개발비로 계상해서는 안 됩니다. 이번에는 연구활동비와 관련된 사례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입니다. 영리기관인데요. 원래 계획이 없었지만 연구 수행 중 필요해 연구실 운영비로 PC 및 사무실 책상을 구매했어요. 정산 결과 영리기관에서 연구개발 과제 협약 체결 당시 연구개발 계획서의 연구실 운영비 활용 관리 계획에 작성하지 않은 PC 및 사무실 책상 구매 비용은 불인정합니다. 영리기관의 사무용 기기 및 사무용 소프트웨어에 소요되는 비용, 연구실 냉난방 및 정결한 환경 유지 비용은 협약 체결 시 연구개발 계획서 별지 제4호 서식인 영리기관의 연구실 운영비 활용 관리 계획을 작성해 첨부한 경우에만 사용 가능합니다. 두 번째 사례입니다. 과제 목표 중 하나인 지식재산권을 출원하게 돼 연구활동비에 지식재산 창출활동비로 출원 관련 수수료를 집행했어요. 정산 결과 직접비인 지식재산 창출활동비 항목에서 집행된 지식재산권 출원 등록 경비는 불인정합니다. 연구개발 과제의 수행 중 지식재산 창출을 위해 필요한 비용은 직접비에 지식재산 창출활동비로 집행 가능하나 연구개발 성과가 창출된 이후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의 출원, 등록, 유지에 필요한 비용은 지식재산 창출활동비로 집행이 불가하며 간접비에 성과활용 지원비로 집행해야 합니다. 세 번째 사례입니다. 특허 출원을 위해 특허법인과 사전조사 및 출원 등의 업무를 일괄 계약 체결해 출원 비용을 포함한 일체의 비용을 연구활동비로 집행했습니다. 정산 결과 특허 출원 비용은 직접비로 집행 불가하므로 불인정합니다. 연구개발 과제의 수행 중 지식재산 창출을 위해 필요한 비용은 직접비에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로 집행 가능하나 연구개발 성과가 창출된 이후 발생하는 지식재산권의 출원, 등록, 유지에 필요한 비용은 지식재산 창출 활동비로 집행이 불가하며 간접비의 성과 활용 지원비로 집행해야 합니다. 지난 편에 이어 이번에도 국가 R&D 연구비 부적정 집행 사례를 ASMR로 함께 들어봤습니다. 여러분께서 연구비를 보다 안전하고 올바르게 관리하는 데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혹시 이 영상을 듣다가 잠시 눈을 감고 쉬어가신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불면증 제로라고 남겨주세요. 다음 편에는 다른 주제로 돌아올 예정이니 기대해주세요.